예, 이동훈입니다. 오버드로우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까지 일단 살펴본 게 이제 오버드로우가 무엇이고, 그 GPU 상에서 우리가 뎁스 테스팅을 통해 가지고 그 물체들 중에서 무엇을 그릴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하는데, 뎁스 소팅을 하게 되면 오버드로우를 상당히 방지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은 어떤 불투명한 물체에 국한된 이야기죠. 자, 그런데 불투명한 문제도 결국은 이 어떻게 소팅할 거냐, 물체들 소팅하는 데 있어서 소팅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소팅이 잘 안 이루어지도록 지오메트리가 만들어져 있다면 오버드로우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기준은 뭐냐면, 물체의 센터를 중심으로 카메라와 물체 간의 거리를 측정하기 때문에 생긴다고 했었죠. 그래서 부적절한 지오메트리, 다음 같은 형태들 파악이 필요하고, 또 우리가 드로커를 줄이기 위해서 만드는 배칭이나 메쉬 머징 같은 기법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하나의 드로커로 전달되다 보니 이 데이터 내부에서의 소팅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의 물체를 간주하니까. 자, 그래서 이것들이 오버드로우를 갖다 상당히 많이 발생시킬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결하는 방법은 결국은 그렇게 문제가 되는 녀석들은 배칭시키지 말고 그 소팅이 가능하도록 배치하는 게 가장 최상의 결정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투명한 물체는 어떻게 할 건가? 투명한 물체는 사실 그 오버드로우가 발생합니다. 왜냐면 여러 개의 물체들을 겹쳐서 그릴 수밖에 없죠. 투명하니까. 근데 가장 최악의 경우는 투명보다 오히려 더 반투명입니다. 앞에서 지난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지 오버드로우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영역에서, 자, 픽셀들이 이 두 가지 컬러들을 섞어서 브랜딩을 해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거 우리가 알파 브랜딩이라고 부르거든요. 알파를 쓰려면 우리가 컬러를 저장할 때 통상적으로 32비트를 써요. 8비트를 RGB에서 각각 8비트씩 할당하는데요. 24비트죠. 그 다음에 RGB 다음에 A라는 하나의 채널 더 할당해서 만들어서 8비트를 할당합니다. 이게 이 A라는 이 말이 뭐냐면, 이게 알파예요. 우리가 불투명 물체를 섞을 때 이 물체를 갖다가 어느 정도 비율로 컬러를 갖다가 섞을 거냐 결정할 수 있겠죠. 만약에 이 컬러와 뒤에 있는 거 앞에 있는 컬러를 섞을 때 각각 컬러를 절반씩 썼겠다. 그러면 만약에 0과 1 사이라면 0.5, 50%만큼 썼겠다라고 우리가 지정해 줄 수 있어야 될 것이고, 이 물체의 투명도가, 불투명도가 한 30% 정도다. 그러면 뭐 0.3. 자, 이 값들이 결정되어 있어야지 물체가 겹쳐졌을 때 컬러를 갖다가 어떻게 섞을지 비율을 정할 수가 있어요. 이 알파 채널이라는 것은 여기다가 뭐 넣겠다는 겁니까? 지금 방금 드린 블렌딩할 그 비율. 자, 이 정보를 저장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이 알파 채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컬러 두 개를 합쳐야 되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A라는 물체가 있고 B라는 물체가 있다면, A라는 물체에 알파만큼의 비율을 쓰고 B라는 물체는 이제 1에서 알파를 뺀 것만큼 비율로 쓰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0.3이라면 A라는 컬러는 0.3만큼 쓰고 B라는 컬러는 뭐 0.7만큼을 곱해서 이 두 개를 합친 결과가, 자, 실제적으로 마지막에 렌더링된 이미지 픽셀의 컬러다, 뭐 이런 식으로 결정한단 말이죠. 자, 이 연산 자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추가적인 연산이 필요하고 최악이란 말을 썼습니다. 그리고 또 이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결국은 뭐 G 테스팅 같은 게 필요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렇게 트랜스페런트한 물체들은 G버프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예 뭐 소팅하고 뭐고 이게 뭐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트랜스페런트한 물체들을 쓸 때 이게 지나치게 많은 오브젝트들이, 투명한 오브젝트들이 겹치지 않도록 수를 갖다 조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투명 레이어라고 표현됐는데, 여러 개의 이렇게 투명한 물체들이 있다면 이 레이어의 수를 갖다가 줄이는 방법. 또 하나는
될 수 있으면 이 화면 전역에 걸쳐 가지고 투명한 물체가 스크린을 차지하지 않도록 우리가 좀 조치하는 게 좋겠죠. 일부 화면만 이러한 트랜스페런트한 연산이 일어난다면 일부 화면만 우리가 그런 오버헤드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전체 화면에 걸쳐서 이런 연산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니까요. 따라서 전체 화면에 투명한 물체가 차지하지 않도록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2D 스프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보면 실제 오브젝이 있고 오브젝이 포함되지 않는 영역들은 다 투명한 컬러, 투명 처리를 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도 결국은 이 영역들에 대해서는 오버드로우가 사실 발생하는 거예요. 따라서 엄밀하게 말하면 이러한 투명한 영역도 다음과 같은 형태로 메쉬 스프라이트 만들 때 줄여주는 것이 하나의 방법입니다. 타이트하게 물체의 메쉬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이슈죠. 자, 이러한 트랜스페런트 하거나 또 오버드로우가 꼭 발생하는 게 뭐냐면 게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UI 있죠. UI는 항상 뭐냐면 게임 씬을 갖다가 다 렌더링 하고 난 뒤에 UI 레이어가 별도로 다시 여기다가 뭔가 그림을 갖다 위에다 덮어 그리게 됩니다. 이게 뭐 반투명할 경우도 있고 투명한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도 사실 문제가 됩니다. 오버드로우가 생기는 거죠. 이게 그럼 많지 않을 경우에는 문제가 안 되는데 만약에 게임 화면상에서 많은 영역을 만약에 UI가 차지하고 있다면 이것 또한 사실 연산에는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또 빈번하게 오버드로우가 발생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FX로 이제 파티클을 갖다가 우리가 사용할 때입니다. 파티클 렌더링 할 때. 파티클은 일반적으로 보통 투명하고, 자, 파티클이 상당히 많이 오버랩이 심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파티클 여러분들 쓰실 때는 그렇게 각오하셔야 됩니다. 필연적으로 오버드로우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구나. 이게 그냥 PC게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파티클 효과 만들어내는 거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모바일 형태의 게임 경우에는 자, 이게 크게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절하게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는데 방법은 가장 효과를 멋있게 만들려면 아주 작고 많은 파티클을 갖다가 뿌려내는 건데 이거보다는 몇 개의 큰 파티클로 이걸 갖다 대체하는 방법 써야 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런 효과를 주는 걸 갖다가 파티클을 통해서 하지 말고 텍스처나 텍스처 애니메이션으로 이 효과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들이 참 많이 나와 있죠. 이 방법을 될 수 있으면 쓰면 자, 이런 오버드로우가 상당히 줄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버드로우를 파티클을 만들어 난 이 결과가 메쉬 형태로 저장되는데 자, 이런 형태의 메쉬 두 개로 이렇게 저장됐을 경우에 이 모든 영역이 뭡니까? 자, 오버드로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녀석이죠. 그래서 실제 파티클이 만들어진 이 영역만 메쉬로 따서 텍스처로 저장을 하게 된다면 훨씬 더 이런 오버드로우가 발생하지 않는 파티클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법들을 우리가 파티클 트리밍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작할 때 자, 이러한 오버드로우라는 개념을 알고 있다면 이런 부분들에 주의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여러가지 병목 현상 중 오버드로우에 관련된 이야기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